JP모건 헬스케어 초대박 이벤트가 온다. 저평가 바이오주 탑3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헬스케어 기업과 투자자들이 모이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입니다. 자, 매년 1월 달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입니다. 자, 실제로 바이오주들의 많은 기술 이전과 제약사 M&A가 이 이벤트를 기점으로 성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예로 ABL 바이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조단위 기술 수출이 가능했었고요. 자, 그리고 비보존, 매드팩토, 에이프릴 바이오, 앞타바이오, 헬릭스미스 등등 관련된 종목들도 이 행사에서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회들도 중요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와 같이 가장 큰 이벤트에 대해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데이터를 쭉 제가 돌려보니까 금리와 기술 이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고금리 시대에는 자본 조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무리한 M&A 혹은 무리한 기술 이전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투자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 케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굉장히 그 경기는 침체가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침체가 되었었던 2020년도에 많은 이제 기술 이전이 없었을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들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 2020년, 202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의 M&A와 기술 이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에 대폭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아시겠지만 작년과 올해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부분들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기술 이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팩트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서서히 진행하게 된다면 바이오 제약사, 특히나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그리고 기술 이전 케이스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2024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참여 기업 명단입니다. 자, 하나씩 보게 되면 녹십자, 우리가 뭐 다 알만한 회사들이 많아요. 동아ST, 보령, 샤페론, 앞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인벤티지랩,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큐라클, 펩트론, 한미약품 등등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약 6개의 회사가 추가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바이오주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명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탑3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파맵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파맵신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철저하게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맴돌고 있죠. 그죠? 이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1 토막 굉장히 크게 주가가 빠진 상황입니다. 자, 파맵신 같은 경우는 황반변성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안정성을 확보하고 2단계로 투여 용량을 증량해서 관련된 효능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약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나왔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차트 모습 패턴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파맵신의 장단점은 사실 굉장히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장점은 지금 경영권 매각 찌라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큼지막한 자본 조달이 무조건 필요하고, 사실상 연간 단위로 수백억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파멜신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자본 조달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제 CEO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대한 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또 새로운 누군가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겠죠. 아마 바이오 제약사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임상 개발에서 향후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오히려 신약 개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분석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재료 측면에서는 파맵신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또 직접 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몸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또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기업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차트부터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이 종목 역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많이 밀렸죠. 올해죠. 올해 이제 10월 달에 주가가 피크 3만 원대를 찍은 이후에 지금 2만 원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10월 달에 주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당시 이제 일본 쪽으로 기술 이전이 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료 소멸로 보고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 이렇게 하락한 주가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쌍바닥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GI101 같은 경우가 이제 항암제로서 2019년도에 중국 쪽으로 9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지금 GI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9천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은 굉장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I301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치료제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일본 쪽에 3천억 규모의 일본 판권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 이전에 GI301은 알레르기 치료제 글로벌 판권은 유한양행 쪽으로 넘겨서 1.4조 원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한 바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3천억짜리는 일본 판권,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글로벌 판권은 모두 유한양행 쪽에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직접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좋은 성과가 좀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또 신약 개발까지도 가능한 그런 회사죠. 그래서 향후에 신성장 동력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이제 IR을 좀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매번 얘기하는 게 있어요. 5년 내 5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이제 10월 달에 한 건을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향후 4건 정도를 더 지금 매년 한 건 정도가 되겠죠. 매년 한 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GI101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6월달, 5월달에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해서 임상시험 변경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환자 투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외에 한국과 미국 시장이 또 주력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장에서 또 유의미한 또 성과가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GI108 차세대 대사 면역 항암제도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임상시험 계획이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중소형주다 보니까 관련된 또 이슈를 받아서 주가가 또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저평가된 구간에서는 우리가 또 무리 없이 또 담아볼 수 있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탑3 종목.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이오업계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또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죠. 자, 전립선 암, 말단 비대증, 이형 당뇨병,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까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선호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펩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또 부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자, 자체 GMP 시설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생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가가 올해 사실 이렇게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랐죠. 지금 저점 대비 지금 4배 가량이 올랐고 사실 고점까지 따지게 된다면 7배까지도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아서 약 4배 그 올라간 상황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자, 이 가격이 지금 비싸냐 싸냐 지금 치열한 또 사실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로슈가 미국 비만 치료제 업체를 4조 원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몸값 상승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자, 자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를 지속 시간을 4배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서방형 약물 전달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비만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런 서방형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가 충분히 또 경쟁력을 더 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런 치료제 기업들이 펩트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또 어떤 한 언론사에 따르면 글로벌 회사로부터 텀시트를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이 텀시트이 뭐냐면 MOU를 체결한 이후에 본계약 합의를 위해서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술 이전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규모가 되겠죠. 이제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더 갈 수 있는지 혹은 여기서 재료 소멸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고루고루 올라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이 사그러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오히려 내년도 이제 기술 이전까지 내다보고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을 잘 픽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엄청난 또 기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이오죠. 그래서 100%, 200% 사이즈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은 항시 바이오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많게는 5배, 10배까지도 성장했었던 셀리버리와 같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한번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좀 추적을 하신다면 그래도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주경야독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들과 그리고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추후에도 좋은 정보 최적의 시기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